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흐름을 알아보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주랬던 이 전략주 AS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셔서 투자 방법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이전 이후에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려야겠죠.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먼저 수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엇갈리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나스닥 지수를 제외하고 골드만삭스의 어닝 쇼크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약세를 보이며 거래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도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거래를 끝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대체로 부진했고요. 다만 오늘도 이슈나 이 테마에 따라서 AI 관련주 또는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여행 항공업종 강세를 보이며 코스닥의 플러스권을 이끌었습니다. 그럼 지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2380선으로 상승 출발한 지수는 시작하자마자 힘을 잃었습니다. 이 장중한데 1% 가깝게 내리면서 2350선까지 내려앉았는데요. 하지만 하락폭을 일부 줄이면서 전일 대비 0.47% 내린 2368.32포인트로 거래 끝냈습니다. 다음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1,4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았고요. 다만 외국인과 기관은 장중 내내 매도세를 보이다가 외국인이 장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매수세를 보이며 730억 원 사자세를 보였고요. 기관은 그대로 매도로 자리 잡으면서 오늘도 2,000억 원 넘게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코스닥은 잘 버텨냈습니다. 711선으로 출발한 지수, 등락을 거듭하다가 시작 지수와 같은 0.29% 강보합으로 711.75포인트로 거래 끝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은 일찌감치 매수로 자리 잡았고요. 외국인 장 막판에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120억 원가량 물량 담았고요. 오늘도 기관은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어제 모든 투자 주체에서 매도세를 보인 기관이 오늘은 보험과 또 연기금에서는 소폭의 매수를 들어온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하루 만에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일본은행이 오늘 12시 점심 정도에 통화 정책을 동결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 약세로 환율이 오르기도 했지만 다시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전일 대비 1원 30전 내린 1237원 40전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네요. 네, 이렇게 마감 시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엇갈리며 다소 부진했습니다.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일까요? 이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적풍 전문가 그리고 이주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코너입니다. 무대를 뒤집은 종목 코너이죠. 먼저 적분 전문가님의 오늘의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기술주 중에서 인공지능을 빼놓고는 네, 거의 뭐 할 맞습니다. 말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셀바스 AI를 첫 종목으로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가
CES가 시작하기 이전인 12월 달부터 분위기들이 좀 좋기는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 발 호재도 있었고 이번 CES에서는 분명히 인공지능과 뭐 메타버스가 많이 좀 거론이 될 것이다. 특히 작년에 로봇 테마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CES는 뭐가 갈까를 사람들이 궁금해했었는데 그중에 이제 인공지능이 당첨이 돼서 지금까지 시대를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테슬라의 이제 창업주 일론 머스크의 또 오픈 AI 투자사인 오픈 AI에서 새로운 이제 챗봇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이 챗봇이 나중에 엄청난 매출을 낼 것이다. 이 한마디가 또 도화선이 돼서 전 세계가 지금 또 인공지능 플러스 챗봇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비스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인 애저 오픈 AI 서비스에서 또 비슷한 똑같은 재료를 엮이면서 지금 인공지능과 이 AI 챗봇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정말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다 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또 시장이 관련 테마가 점화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셀바스 AI도 하고 있는 사업이 뒤에 이제 사명에 이미 AI가 붙어 있는 거 보시면 느낌이 오시잖아요. 아, 인공지능 하려고 만든 그런 이제 사명이구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장에서 좀 오르는 모습이었고 이미 지난 12월 달부터 조용하다가 바닥에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좀 그 자리들을 만들어 가긴 했었어요. 그러다 최근에 이제 시세가 좀 터진 상황이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AI 챗봇 이슈가 또 한 번 나온 게 뭐냐면 KT에서 한국통신 KT에서 한국형 챗 GPT가 올해 상반기에 나올 것이다라고 예고를 좀 해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웬만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들이 다 인공지능이나 챗봇을 하고 있구나. 특히 챗봇이라는 요 기능이 자가학습 능력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떤 뭐 대학교와 같은 데서 또 논문을 쓰거나 리포트를 쓰는데도 사용이 돼가지고 우리 뭐 학교 교사분들이나 교수님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이제 잠재력과 기술력이 이제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KT 쪽에서도 한다고 하고 그 이외에도 정말 많은 중소 IT 기업들이 이번에 신사업으로 인공지능을 택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시장이 돌고 있는 분위기들을 보면은 인공지능도 오늘 굉장히 강했고 또 오늘 장 후반부에는 로봇이 엄청나게 좀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인공지능이란 로봇은 사실상 한 몸이에요. 인공지능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으면 로봇이 이제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은 나중에 자율주행이랑도 엮일 수 있어요. 오늘 자율주행도 자리가 좋더라고요. 주가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장이 기술주 쪽에서 계속 순환이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오르지 않은 인공지능 관련주를 또 찾고 계신다면은 괜찮을 것 같고 또 다음번에 뭐가 올라갈지를 보시려면은 이 인공지능이랑 접목되는 섹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이니까 이쪽도 한번 잘 보시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셀바스 AI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AI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 강했습니다. 챗봇 열풍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AI 확대 소식과 함께 오늘 KT도 한국형 챗 GPT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주들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자율주행까지 순환의 섹터로 꼽아주시면서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추가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연 대표님의 첫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네, 오늘 또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오늘은 뭐 AI랑 로봇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AI와 로봇의 뭐 파티였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AI 관련주로 새롭게 좀 엮인 KT 알파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이제 오늘 상한가에도 도달을 했죠. 근데 KT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는 이제 뭐 AI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부족한 이제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방금도 말씀을 다 해주셨었지만 오늘 KT가 이제 앞으로 뭐 인공지능 사업까지도 확장을 하겠다, 초거대 AI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안 그래도 최근에 AI 관련한 그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솔트룩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오늘 말씀하셨던 뭐 셀바스 AI라던가 원래 기존에도 계속해서 움직임이 좋았던 그런 종목들이었는데 새롭게 이제 이 AI 관련주가 새롭게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KT 관련주들 오늘 KT 가족들이 거의 굉장히 또 상승폭이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KT 알파는 상한가 그리고 뭐 KT IS는 장중에 이제 22%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었고요. KT CS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한번 터치를 하고 이제 윗꼬리 달고 쭉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요즘에 이렇게 이런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제 같은 섹터, 같은 테마가 뭐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같은 종목만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새롭게 신규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KT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원래 기존에는 AI 관련한 움직임이 거의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제 새롭게 간판을 좀 바꾸면서 새로운 테마가 붙으면서 이제 순환매가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같은 경우에는 뭐 CES 2023에서도 앞으로 계속 주목받는 그런 이 산업으로 다뤄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 AI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처음으로 이런 챗봇 GPT 요 관련 종목들이 또 형성이 됐었고 작년 12월 달 중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속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앞으로도 점점점 이 섹터가 테마가 이게 확장이 되면서 이 시세가 점점 좀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로 가는 그 산업 중에 하나인 만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만 이제 너무 이제 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흐름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또 다소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올라가는 종목들을 뒤따라가기보다는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그리고 이제 막 시작을 하기 시작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나 이주연 대표님도 AI 관련 종목을 가져오셨습니다. 오늘 초거대 AI 서비스 상명화 추진 소식에 상한가로 마감한 KT 알파인데요. AI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주목받을 산업이고 확장될 것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다만 고점에 위치한 종목보다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쉬어가는 종목을 공략해보자라고 의견도 주셨네요. 다음으로는 적풍 전문가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이번에 이제 리오프닝입니다. 네. 에어부산 가지고 왔고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리오프닝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갔어요. 이후 8시 공개 방송에서도 진짜 리오프닝 얘기만 한참 하다 갔는데 네. 일단 항공주가 가장 첫 번째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쪽에서 파생되는 부분들 지금 일단 이동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디에 지갑을 열고 소비하느냐 이쪽으로 제가 보셔야 된다고 그 플랜까지 다 짜드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인 항공사 그 중에서 너무 무거운 주식은 오르기가 힘드니까 네. 가벼운 주식인 에어부산 이 종목을 이제 가져오게 됐는데요. 에어부산은 최근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3,800억 정도 되니까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처럼 이제 조단위 기업들에 비하면 상당히 좀 가벼운 주식을 할 수 있죠. 요즘에 이제 저가 항공사들이 우리 동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일본의 이제 엔저 현상 때문에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일본에 입국한 여행객들이 한 3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0만 명이 한국인이래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부터 일본을 많이 가기 시작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네. 비자가 완화가 됐었죠. 그때 이제 엄청나게 많이 가면서 올해까지도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쪽에 여행 노선이 있는 항공사들, 우리나라 저가 항공사는 대부분 이제 가고 있죠. 최근에 이제 뭐 다낭이나 이런 데도 많이 또 확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이 가장 그 부분은 선수를 좀 치면서 좀 관광객들 유치를 많이 한 상황이고 이제 항공주들이 많이 이제 오르게 됐어요. 이제 다가오는 설 연휴가 또 있습니다.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이제 화요일까지 또 휴일이기 때문에 이 연휴를 또 이용해서 짧게 여행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니까 제주도가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일본 가는 게 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정도다 보니까 해외여행이나 동남아 많이 가실 때 이 저가 항공사들을 이용하실 거고 오늘 주가가 14%가 올라간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에어부산의 종목이. 그래서 이제 항공업계에서도 이 수요를 잡기 위해서 항공편을 계속해서 증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가오는 다음 주, 이번 주 이제 주말부터 다음 주는 중국의 또 춘절 기간인데 이 중국인들이 3년 만에 여행 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지금 어디로 갈지가 지금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하루 출국자가 거의 60, 70만 명이 육박한다고 하니까 그 수요도 엄청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로 일단 첫 번째로는 항공주가 움직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 어디에 소비를 할까? 아마 화장품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디에 소비를 할지에 대해서 앞으로 리오프닝 관련주의 흐름을 보신다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제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지난 월요일 날 8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까지도 함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오늘 시장에서 선방했던 리오프닝 관련주 항공주 에어부산을 꼽아주셨습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보다 상대적으로 시총이 작아서 가벼운 종목이죠. 요즘 주변에 일본 여행 가는 해외여행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 이번 주말부터 긴 연휴이죠. 설 명절을 맞이해서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여기에 중국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리오프닝 관련주 계속해서 눈여겨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적풍 전문가님의 이 방송 이후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주연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까도 힌트를 잠깐 드렸었는데 네. 오늘 뭐 AI랑 로봇을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네, 네. 로봇 관련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오늘 뭐 로봇주들이 오후장 들어서 굉장히 또 시세가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일단은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한번 터치를 하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이제 설날을 좀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이 이제 설날을 앞두고 현금화할 수 있는 마지막 거래일이다 보니까 좀 수급 자체가 많이 부족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거의 개인들 매수 위주로만 이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이 수급 자체가 뒷받침이 안 되고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상한가에 가지는 못하고 좀 쭉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로봇주들 굉장히 잘 갔었는데 오늘만 잘 갔던 거는 아니고요. 이제 작년 말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유상증자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대상이 누구냐라고 보니까 삼성전자가 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한테 뭐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처음 딱 스타트를 좀 끄는 것 같아요. 본격적인 이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을 좀 스타트를 끊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암벽 등반하듯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잘 하고 있는데 그 뒤이어서 이 같은 종목들만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에 같은 종목들만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아직 안 갔던 종목들 위주로 또 상승이 나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단 투자처가 삼성입니다. 삼성인데 대기업이죠. 그러면 그 다음 대기업이 또 뭐가 있느냐? 다른 대기업들도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그러면 다른 뭐 대기업들은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라고 보니까 이 LG 같은 경우에는 로보티즈 그리고 로보스타 이런 관련주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에도 그랬고요. 작년 초반에도 굉장히 또 상승이 잘 나왔었는데 이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다른 로봇주들 중에서도 대장 역할을 할 정도로 굉장히 또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은 좀 이전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 대장 역할을 하고 계속 잘 간다기보다는요. 좀 이전에는 잘 안 갔지만 이제 대장이 좀 바뀌어서 안 갔던 종목 위주로 신규 종목들 위주로 좀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 우리 주식 시장에서 좀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CES 2023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꼽혔던 만큼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굉장히 잘 갔었는데 이런 애들의 특징이 이제 뭐 CES 2023에서 좀 집중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도 하고요. 섹터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기술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미래기술로 넘어가는 그 산업에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로보스타뿐만이 아니고 다른 로봇주들도 최근에 굉장히 또 상승 탄력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미 올랐던 종목들은 좀 눌렸다가 갈 수 있는 확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오른 종목들보다는요, 이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상한가 도전주로 가지고 온 종목이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은 이제 준비를 딱 마치고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이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쌍바닥이죠. 쌍바닥을 그리고 이제 좀 급등이 나오는 그 모습이 좀 보였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쌍바닥에서 이제 양쪽 그 왼쪽 바닥보다 오른쪽 바닥 그 저점을 좀 높이면서 이 저점의 고점이죠. 이 양 쌍바닥의 고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이 종목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로보스타도 비슷한 그런 차트를 그리고 있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차트를 그리고 있는 종목이 제가 이전에 상한가 도전주로 가지고 왔던 종목도 있어서 그 종목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로보스타 꼽아주셨습니다. 오후장 들면서 로봇 관련주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동안은 개인의 매수에만 의지하면서 주가가 잘 올라가지 못했지만 최근 삼성의 전자의 투자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투자 소식과 함께 로봇주 상승 랠리로 순환매가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도 이주연 대표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입니다. 8시부터 이주연 대표님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의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재료가 있고 네.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딱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상한가 도전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시장 상황이 수급도 많이 약하고 그리고 이제 곧 설 명절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분위기 자체가 조금 이제 조용합니다. 조용하기도 하고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기도 하고 눈치 네.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상황을 뭐 어떤 공격적인 대응이나 공격적인 매매를 하는 그 시기보다는요. 앞으로 이 미리 편입을 시켜놓고 그리고 앞으로 또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좀 찾는 그런 시간으로 좀 이제 그 시간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만한 그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앞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모멘텀이 충분히 이제 시장에 반영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따가 무료 방송에서 그 내용 공개하려고 하니까 그때 많이 놀러 오셔서 종목이랑 그리고 관련한 그 인사이트까지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후입니다. 8시부터 이어지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주연 대표님이 설 명절을 앞두고 관망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와중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재료 있는 종목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이주연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 후반부에 전략주 힌트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역시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8시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화면 통해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제시해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오늘 기준으로도 어떤 전략을 유효할지 새롭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AS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달 20일에 매수 들어간 오픈 베이스입니다. 매수가 2,830원으로 현재도 수익권이고요. 최고 수익률을 12% 넘게 달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좀 정책 관련주 그리고 데이터 관련주로 꼽아주셨는데 어떤 전략이 또 유효할까요? 오늘은 다른 것보다도 네. 어제 좀 시세가 나긴 했었어요. 근데 어제 목표가까지 가지는 않았고 네. 그래서 어제 뭐 노란톡방이나 이런 데서는 좀 더 갈 수 있다. 그렇게 전략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긴 했었는데 현재는 요즘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좀 이제 수익 나면은 다들 이제 팔고 현금화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좀 가다 만 것 같아요. 근데 오픈베이스는 지금 이제 IT 쪽 기술주 쪽에 그런 흐름들도 있지만 또 우리 과거에도 대선 후보였었던 안철수 우리 국민의힘 이번에 당대표 출마 후보에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서 그 기술주 흐름도 좋았지만 지금 보시면 안랩의 주가를 보시면 오늘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 또 써니전자 역시 오늘 시장을 역행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장이 보통 안 좋거나 또 어떤 뭐 명절 전후로 정치인들이 활동을 많이 할 때 움직이는 그런 성향들이 있단 말이죠. 오픈베이스도 과거에 이 안랩 써니전자랑 거의 같은 시기에 움직이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주의 흐름으로 봐도 또는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으로 관련주를 보셔도 좋아요. 네. 근데 저는 이 국민의힘 당대표 관련된 종목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또 요 시기에도 자주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더 끌고 가 보시고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 15% 구간까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분명히 다음 상승은 그 위까지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쯤 가서 잘 정리하시고 현재 구간은 그러니까 어제 음봉이 있었음에도 오늘 더 무너지지 않고 버텨준 거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오픈 베이스입니다. 오늘 좀 시장이 부진했던 거에 비해서 정책주 안랩이나 써니전자는 선박을 했습니다. 이런 오픈 베이스도 이런 정책 관련 재료와 함께 기술주 인공지능과 함께 더 묶여서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의견 주셨고요. 목표 수익률 15% 그대로 보유하면서 더 길게 가져가 보자라고 의견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27일에 매수한 스코넥입니다. 오늘 좀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약간은 조정을 받았는데요. 스코넥은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수익 구간으로 들어가서 네. 살짝 아침에 이제 설레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오후 들어서 메타버스 관련주가 좀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과거 메타버스 관련주를 처음으로 이제 끌어올렸던 로블록스라는 종목이 어제 미국 장에서 이제 두 자릿수이다 11%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서 네. 오늘 장에 이제 다 같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 CES에서도 그렇고 또 삼성전자에서도 그렇고 인공지능을 최근에 많이 강조를 했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메타버스가 아시다시피 2021년도 말에 너무나 열풍이 있었다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은 거의 이제 다 하락기였었고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제 올해부터 다시 또 반등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쪽은 과거에는 이쪽 이제 게임 쪽으로 많이 연결이 돼서 네. 움직였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술 자체로도 부각을 받을 것이고요. 지금의 메타버스 하면은 아예 또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올해부터 애플을 비롯해서 많은 대기업들이 이 AR, VR 장비들을 대거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AR, VR이 좀 더 보급화가 되고 메타버스에 접속할 수 있는 그 루트들이 많아지는 거라서 스코넥도 저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만약에 종목이 너무 많으셔서 현금하고 싶으시다면은 15,000원 위로 넘어가셨을 때 15,000원, 16,000원 사이쯤에서 파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시했던 수익 구간도 딱 그 정도에 겹치는 부분이라서 일단 15,000원, 16,000원 사이 정도를 단기적인 목표가 제시를 드리고 분명히 나중에 주가는 더 오를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추가적인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 스코넥이었습니다. 관련주도 작년에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해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애플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AR, VR 사업에 관심을 두면서 메타버스 역시 사업성 전망 좋게 봐주셨습니다. 목표가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에서 수익 실현 의견 주시면서 이야기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달 22일에 매수했던 이 SY입니다. 네옴시티나 재건 관련 건설 기계 업종인데요. SY는 좀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오늘 하락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뭐 회사가 나빠서 하락한다기보다는 네. 거래량도 별로 없고 그냥 증시 분위기가 조금 오늘 별로다 보니까 거기 연동돼서 좀 하락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기술주의 날이었어요. 인공지능, 또 로봇, 자율주행 이런 것들의 날이었기 때문에 SY는 거기랑 좀 접점이 없어서 하락했던 거라고 보여지고 현 주가 상황은 그다지 뭐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한 4,000원 전후에서는 저는 바닥이 형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이탈하긴 했지만 또 금방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니까 이거는 편히 보시고 제시했던 목표가 10% 구간은 여전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SY였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시장 전반이 조정받다 보니까 소폭의 조정을 받았지만 이 저점 4,000원 전후로 형성 후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해 주시면서 목표 수익률 역시나 10% 그대로 유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지난달 15일에 매수 들어갔던 아모그린텍이죠.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주인데 역시나 최근에 좀 2차 전지 관련해서 부진하고 있습니다. 아모그린텍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요즘 자동차주랑 배터리주가 네. 바닥을 치고 조금씩 올라오곤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강력한 한 방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개 방송이나 노란톡방에서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자동차나 배터리주가 지금 싼 거는 맞아요. 지금 바닥도 맞고. 근데 이쪽 업종은 요즘 움직이는 기술주 쪽인 인공지능이나 로봇처럼 강력한 한 방이 나올 수 있는 업종은 아니고요. 지금은 좀 느리지만 꾸준히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는 테마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테슬라거든요. 네. 어제 테슬라가 올라갔어요. 굉장히 잘 가고 있고 요즘 재료도 많고 이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테슬라로 인해서 이 배터리 업종이나 또는 전기차 업종에 대한 불신감이 많이 쌓여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거는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완만한 상승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모그린텍은 저는 13,0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한 가격이고 또 신규 매수도 가능한 가격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천천히 모아간다는 식으로 보시면 어떨까? 요 구간 천천히 들고 가시면은 향후에 15,000원, 16,000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쯤 가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AI, 메타버스, 로봇 관련주로 관심이 쏠리면서 좀 소외받고 있는 업종이지만 배터리 2차 전지는 천천히 우상향할 업종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3,000원 정도의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가능하다고 정리해 주셨고요.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이야기해 주신 적풍 전문가와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시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적풍 전문가님과 더 많은 정보,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지연 대표님의 전략주도 AS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달 29일에 매수했던 드림 CIS입니다. 최고가 수익률 12% 넘게 달성을 했고요. 임상시험 수탁 기간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드림 C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CRO 기업으로, CRO 전문 기업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드림 CIS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이 봉쇄가 되면서 이전에 임상 시험도 마찬가지로 조금 위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드림 CIS가 아무래도 임상을 수탁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임상이 많이 위축이 되고 임상 시험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 같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작년에도 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중국이 리오프닝 그리고 경제 재개를 시작을 하면서 다시 이전처럼 활발하게 임상 시험이 이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 드림 CIS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쌍바닥을 또 그리고 제가 아까 로보스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쌍바닥을 그리고 지금 이 저점을 높여 나가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높여 나가면서 지금 조금 이제 컴퓨터가 렉이 자꾸 걸려가지고 네.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네. 저점을 자꾸 높여 나가면서 이제 전 쌍바닥의 고점이죠. 고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아까 네. 같이 또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로보스타 지금 보면은 네. 이제 이 비슷한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네. 좀 보시게 되면은 아까도 이제 쌍바닥을 그리고 저점을 높여 나가는 쌍바닥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계속 높여 나가면서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 저점의
쌍바닥에 고점을 또 지지를 받는 그 모습이 나왔고 저점 지지를 받으면서 이후에 또 상한가에 가까운 그런 상승세가 나와줬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봤을 때 굉장히 비슷한 차트를 그리고 있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어떤 뭐 수정이나 이런 것 없이 목표가까지 쭉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AS 종목 드림 CIS였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동안 눌려있던 임상시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수혜가 예상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기술적으로도 쌍바닥 형성 후에 저점을 높여가는 상황이며 반등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시면서 목표 수익률 그대로 유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AS 가보겠습니다. 이 5일에 매수 들어갔던 삼성중공업입니다. 매수가 5,030원이고요. 현재도 수익권에 있긴 한데 그때 해양 원전 관련 이슈도 있다, 재료도 있다라고 소개해 주셨는 것 같았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뭐 조선사들도 네. 그렇고요. 건설 기업들도 그렇고 이제 자금 경색이라던가 전 세계가 뭐 경기 침체 이슈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금 같은 그 글로벌 시장에서 네. 어떻게 또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사들도 뭐 새롭게 이제 이 수익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새롭게 진입하는 이제 산업이 원전 산업입니다. 그래서 뭐 대우건설도 그렇고요. 다른 건설 기업들도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원전 사업에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요. 조선사들도 마찬가지로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던가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전 사업을 하고 있죠. 이 삼성중공업은 이제 CMSR이라고 해가지고 해상 원전 그 바다 위에 짓는 그 원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형 원전이고요. 크기가 작고 그리고 막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건설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그 원전으로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CMSR을 이제 미국에서 기본 인증을 받아서 이제 상용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원래 뭐 실적을 굉장히 잘 내는 기업이라던가 이런 거는 아니었지만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좀 앞으로 더 수익성을 높여나가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또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자체도 지금 저점에서 계속 이제 좀 저점을 지지받고 있는 그 상황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전에 제시를 해드렸던 자리 자체가 이제 요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좀 안정적으로 네. 보유하고 있을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어떤 수정하는 거 없이 그냥 보유 유지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삼성중공업입니다. 최근 건설업종의 새로운 수익성을 위해서 이 원전 쪽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삼성중공업의 해상 원전, 효율성 좋은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고 이 자리도 저점으로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정적으로 더 보유 의견, 홀딩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9일에 매수했던 LS 일렉트릭입니다. 매수가 52,500원이고요. LS 일렉트릭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조금 지난주에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네. 관련해서 내용을 많이 못 짚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마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서 네. 오늘도 아마 조금 부족할 것 네. 같아가지고 이따 네. 무료 방송에서 네. 같이 또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면은 네. 제가 노란 톡방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제 뭐 투자 포인트라던가 이런 것들도 계속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이제 같이 좀 시장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간단히만 설명을 하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프라에서 이 송배전이라던가 전력 인프라는 빠질 수가 없는 이제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가 단행이 되면서 그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대형 프로젝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수주를 받아서 안정적으로 이 탄탄한 수주를 좀 쌓아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라던가 뭐 기업들의 위기 막 이런 얘기들이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미 안전하게 이 타이트 네. 수주 잔고를 쌓아놓고 있어서 충분히 이 위기를 또 이겨내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의 IRA 법안이죠. 여러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좀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과정에서도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IRA 법안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투자 촉진 법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들도 계속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인프라를 좀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또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미 또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받아서 지금 착착 진행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LS 일렉트릭은 이전 작년이죠. 작년 1월 달에 시장이 급락한 이후로 좀 저점을 계속해서 좀 높여 나가면서 이제 좀 상승 탄력이 붙기 위한 그런 자리를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높여나가는 이 추세 자체도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오늘은 조금 시장 밀리면서 한 4% 가까이 낙폭이 좀 크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낙폭을 딛고 그만큼 더 세게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LS 일렉트릭이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수주로 경기 침체나 이런 위기에서도 안전하게 수주 잔고를 쌓아놓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소개해 주셨고요.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로 보이는 만큼 보유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이주연 대표와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입니다. 8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또한 이주연 대표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에 전략주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까요? 네, 요즘 리오프닝만큼이나 좀 꾸준함이 보이는 네. 콘텐츠 관련주, 그중에 드라마 관련주인 스튜디오 드래곤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제가 재밌는 드라마가 많다 얘기했었는데 네. 사실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휴가 또 있잖아요. 네. 이때 좀 시간을 내서 네. 좀 재밌는 거 좀 넷플릭스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혹시 아직 더글로리도 안 보신 걸까요? 그쵸.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네. 관련주로 가져오게 됐는데요. 그렇군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 중국에서는 방역을 완화하고 있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방역을 강화하고 있어요. 네. 이게 좀 또 외교 갈등으로 또 갈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중국에서 뭐 사드를 언급하면서 이게 또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한중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중국에서는 이 OTT 서비스를 통해서 한국의 드라마가 또 방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또 갯마을 차차차라는 네. 드라마가 또 올라갔다고 하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만든 거죠. 요거는 이제 봤는데 좀 약간 감동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 다음 이제 CJ 그룹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또 CJ 계열 회사잖아요. 근데 CJ E&M이 이번에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을 하게 되는데 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매출이 많이 나는 곳을 지원하고 안 나는 곳은 축소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콘텐츠는 너무 잘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CJ 쪽에서 이 잘 되는 곳에 영향을 몰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이제 가져오게 됐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실적을 봐야 되는데 실적이 이번에 4분기에 좋지 않을 거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적자 이런 건 아닙니다. 잘 나왔는데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걸 못 챙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선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살짝 올라오는 분위기도 좋고 해서 가져오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저처럼 또 이번 연휴 때 드라마 보고 또 관심을 네. 갖게 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준비한 거니까 내일 사실 분들은 시초가 밑으로 천천히 접근하시면 되겠고 우리 목금 이틀 시간이 있으니까 떨어질 때 담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0% 잡겠습니다. 88,000원 잡아드리고 아래쪽에 손절가는 7,500원으로 이렇게 설정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적풍 전문가님의 전략주로는 최근 좋은 흐름 보였던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 스튜디오 드래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올해 최초로 또 중국 OTT에서 이런 갯마을 차차차 반영 소식도 있었고요. 이런 리오프닝 기대감과 함께 CJ E&M이 창사 이래 최대로 조직 개편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슈와 함께 수혜 예상된다며 꼽아주셨습니다. 목표 수익률 10% 그리고 목표가 88,000원, 손절가는 75,000원 가격 전략도 세워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주연 대표님의 전략주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네 글자고요. 네. 오늘 구리 관련주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일단은 지금 최근에 또 이제 구리가 닥터 네. 쿠퍼라고 네.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에 구리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에 뭐 중국 시장이 또 많이 봉쇄가 돼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가 제대로 정상화되지를 않고 있다 보니까 중국이 또 구리 수요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5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위축이 되고 봉쇄를 진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리 수요가 다 같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구리 가격도 마찬가지로 좀 하락을 하는 거의 1년 동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최근에 이 구리 가격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거의 신고가를 향해서 지금 또 다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또 봉쇄를 풀었고 리오프닝을 본격적으로 단행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중국이 내부적으로 또 경기 상황이라던가 뭐 부동산 상황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던가 인프라 투자 정책 이런 것들을 낼 거다라고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날이 끝나고 3월 달에 양회가 이제 개최가 될 예정인데 네. 양회에서 이제 아마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 그 충분히 이제 원자재로서 사용이 되는 게 구리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은 네. 수익률은 이제 목표 수익률은 10%로 일단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아마 또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리 가격이랑 이제 연동이 가장 많이 되는 좀 대표 구리 테마의 가장 대표 대장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리 자체도 지금 굉장히 또 나쁘지 않은 안정적인 자리를 또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요즘에 거의 움직이는 종목들이 그동안에 상승이 많이 안 나왔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굉장히 강력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 종목도 충분히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세한 뭐 차트라던가 아니면 구체적인 가격 전략 이런 것들은 이후에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돌아오셔서 또 내용 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중국의 구리 수요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 문을 닫으면서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경제 재개가 되면서 역시나 가격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런 구리 가격과 연동되는 대장주의 종목이다 주시면서 또 귀엽게 네 글자라고 힌트도 남겨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이주연 대표님과 더 많은 정보 얻고 싶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주연 대표님이 8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구리 이제 대장주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서 또 시장에 또 재미가 없기도 하고 뭐 지루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설날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일단은 설날을 앞두고 이제 앞으로 어떤 종목을 좀 공략을 해야 설날 이후에 좋은 결과가 있을지 또 설날 동안에 이제 뭐 용돈도 받으실까요? 용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동안에 좀 이렇게 모아뒀던 화투도 치시고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윷놀이도 하시고 그때 모아뒀던 돈으로 이제 앞으로 더 추가적인 수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공략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재료 자체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따 무료 방송에서 구체적인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상 다 다룰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개별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네.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가 이어지는 방송에서 바로 또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리 관련 주제와 함께 또 어제 오늘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설 명주 이후에 수익을 내볼 수 있을지 이런 관련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이주연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잠시 후 8시부터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새해를 맞아서 2023년 핵심 유망주와 이 대공개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인 2월 4일 오후 1시 KG타워 지하 1층 하모니홀에서 명동고래 전문가와 제프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명동고래 전문가는 상고하저 강력한 물극 필반의 강세장이 온다에 대한 주제이고요. 제프 전문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투자법에 대한 주제로 강의해 준다고 합니다. 또 준비된 이벤트도 있습니다. 이 강연회에 오셔서 방명록을 남겨주시면 올해 시장 전망과 유망주까지 알 수 있는 주식 투자 시크릿 파일 또한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자리가 100석으로 제한돼 있는 만큼 미리 선점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사항은 1522-1325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